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6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자식 키워본 애미로서 또 시애미로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제가 서울 올라와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난 직장 동료였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반했다며 죽자 살자 쫓아다녔어요. 공장 사람들한테도 저랑 꼭 결혼할 거라고 두고 보라며 얼마나 서동요 짓을 해댔는지 몰라요. 서동요 아시죠? 이 삼국시대 때 서동이란 남자가 선화공주와 자기가 정을 통한 사이라는 노래를 여기저기 퍼뜨려 결국 선화공주와 결혼까지 했던 이야기요. 남편도 똑같았어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저와 남편이 당연히 사귀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갔고요. 다들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냐며 짓궂은 농을 던지기 일쑤였어요. 사장님도 남편을 도와주겠답시고 저희 둘만 따로 야간 작업을 시키곤 했죠. 당시 저도 시집갈 나이였고 부모님도 지방에 계셔서 결혼 압박이 심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도 하게 됐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엔 한없이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군요. 술만 마시면 화를 내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는 말을 하면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이혼은 생각도 못하고 꼭 참았는데요. 하루는 어린 아들이 울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버진 무지개 다리 안 건너?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영재야? 우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토순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서 이제 다시 못 본다고. 토순이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키우던 토끼였는데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애들이 충격받을까봐 토끼 시체를 따로 처리하고 대충 둘러댄 모양인데 아들 나름으로는 그걸 영영 볼 수 없는 이별로 받아들인 것 같더군요. 아버지도 토순이처럼 무지개 다리 건넜으면 좋겠어. 맨날 술만 먹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 안 보고 싶어. 엄마랑만 둘이서 살고 싶어. 울먹이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남편과 같이 사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나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잖아.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어요. 술 한 잔 걸치고 와선 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헛소리 하지 마! 라며 비웃더군요. 하지만 제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는지 갈수록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을 때는 서류를 찢으며 소리를 질렀죠.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미쳤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니까짓 게 나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이혼이나 해줘. 이게 말끝마다 이혼. 너 혹시 나 말고 다른 남자 생긴 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말도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황하는 거 보니까 맞네. 이 더러운 여편네 감히 한내 같은 서방을 두고 바람이나?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더군요. 바로 옆에선 저희 아들이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남편을 획 밀쳐버렸습니다. 뒤로 넘어간 남편은 밥상 모서리에 이마를 찢곤 신음을 삼켰고요. 그 사이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신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게 저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설득해 주어서 어떻게 이혼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삶이 평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여자 혼자 몸으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건 생각보다 더 고단한 일이었거든요. 마치 저 혼자서 세상을 다 짊어진 듯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쉴 틈 없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빠듯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비하면 그깟 경제적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남자들은 저를 쉽게 보고 수작 부리기 일쑤였고요. 여자들 역시 저를 멸시하거나 뒷담화를 일삼았어요. 순희 씨 말이야, 이혼하고 혼자 어린아들 키우면서 산다더라? 어머 그래? 어쩐지 얼굴이 좀 애살스럽더라니. 남자 직원들한테도 유독 더 친절하고 말이야. 멋 모르는 총각들은 벌써 거기에 홀딱 넘어갔잖아. 저러기에도 순애 씨만 보면 좋아 죽대. 요즘 젊은 여자들 겉으로는 순진한 척해도 속엔 꼬리 9 달린 구미호가 들어앉았는데 한 번 갔다 온 여자는 오죽하겠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킨 적도 부지기수였죠. 그래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일절 내색하지 않았어요. 제 자식에게만큼은 강한 엄마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그쯤 제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뿐이었는데요. 아들은 그런 제 바람을 보란듯이 들어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재능을 보이더니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적이 쑥쑥 올랐고요. 결국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해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했죠.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효도할게. 그동안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아유, 고생은 무슨.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뭘. 에이, 엄마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도 그만 관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얘기해. 내가 여행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 할 테니까. 이제 나도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일부러 웃으며 대답했어요. 됐어 이놈아. 네가 잘 사는 게 나한텐 가장 큰 효도야. 그리고 일을 관두긴 왜 관둬? 이 나이에 집에서 놀면 심심하긴 하지. 아이 뭐야, 그럼 공장 일 계속 할 거야? 식당 설거지도? 그럼 계속해야지. 내가 이제 엄마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못하러 그래. 아들은 계속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랬지만 그건 안 될 말이었어요. 아들이 평생 저와 같이 살면 모를까 언젠가는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요. 아들이 취업하고 한 3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엄마, 이거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인데 이걸로 엄마 가게 하나 차리자. 뭐 가게? 그래, 엄마 평소 엄마 이름으로 된 식당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었잖아. 이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엄마 가게에서 일해. 그게 내 소원이야. 애미로서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거듭 사양했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취직하고 자기가 못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제발 이 돈이라도 받으라 하더군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돈을 받았고요.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까지 더해 시내에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죠.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 가게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장사도 나쁘지 않게 돼서요. 월세랑 뭐 이것저것 제해도 다달이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비로소 아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여유도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고요. 교외로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했죠. 주변에서 아들 참 잘 키웠다 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복이 길게 이어지진 못했어요. 언젠가부터 아들의 상태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요.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여자친구가 생겼나 했는데요. 그러기엔 표정이 너무 어두웠네요.
이 답답한 마음에 무슨 일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아들은 아무 일 없다며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평일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술주정뱅이였던 지 애비 때문에 술은 입에 잘 안 되는 녀석이었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재야, 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게... 미안해 엄마. 도저히 술 안 먹고는 못 견디겠어서.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치? 자꾸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게 실은 나 만나는 여자라고 해야 하나? 우연히 알게 된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글쎄 내 애를 가졌다지 뭐야? 뭐? 네가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걘 지우고 싶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치 엄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머리가 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자친구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 아들이 갑자기 외간 여자를 임신시켰다니. 혼란스러워 그날은 일단 아들을 재우고 넘어갔는데요. 이튿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단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당장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는데요. 막상 그 여자와 대면하고 나니 경악스럽더군요. 여자는 한눈에 봐도 너무 어렸어요.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게 끼케야 20하고도 서너 살쯤 더 먹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 하냐 물어보니 아직 대학생이라 하더군요. 대학생이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는 대체 어떻게... 제가 알바하던 술집에 오빠가 회사 사람들하고 몇 번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 따고 바로 같이 잔 거예요. 같이 잤다고요? 만나자마자 바로? 네, 뭐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사귀기 전에 속궁합이 맞나 한번 봐야 하잖아요. 여자의 되바라진 말투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영재한테 듣기론 애를 지우고 싶다고. 네, 처음엔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낳고 싶어요. 낳고 싶다고요? 네. 제가 뭐 대단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그 꿈을 빨리 이루게 된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가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 공부도 나중에 졸업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인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책임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엄마가 되겠다고 하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짐짓 단호한 태도로 말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어요? 아가씨 보아하니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본 적 없을 것 같은데 맞죠? 애야 당연히 키워본 적 없을 테고. 주부라는 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졌어요. 닥치면 다 하게 되지 않겠어요? 밥 차리고 애 보는 게 뭐 얼마나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고. 그리고 사실 저도 결혼하기 싫었거든요. 애도 지우고 싶었고요. 근데 오빠가 그건 절대 안 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도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솔직히 저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가 결혼하고 애도 낳아주겠다고 하면 오빠나 어머님 입장에서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같이 철없는 며느리를 감지덕지하면서까지 받고 싶진 않네요. 어차피 그쪽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던 걸로 하죠. 아이 지우는 비용은 영재한테 내라고 할 테니 걱정 말고요. 지지 않고 맞불을 놓자 여자아이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애초에 결혼은 오빠랑 저랑 둘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옆에 좌불안석으로 앉아있던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죠. 넌 이렇게 경우 없는 아가씨가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그러니까... 미안해 엄마. 지금 지혜도 너무 흥분해서... 됐고! 난 더는 할 말 없다.
애 지우고 이 아가씨랑도 깨끗하게 헤어져. 안 그럼 엄마 너 평생 안 볼 거야. 제 말에 여자가 아이처럼 왕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러자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이 한 번 더 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엄마. 나도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모르겠으면 생각 좀 더 해봐. 그 아가씨랑 둘이서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고 정말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됐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아들은 제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뒤늦게 여자를 따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여자가 함께 제 가게로 찾아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있더군요. 어쩐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여자가 제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땐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허락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이 아기 낳아서 오빠랑 잘 키우고 싶은 마음만큼 진심이거든요. 그러니 제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살림도 열심히 배우고요. 아기도 잘 키울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진심 어린 호소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옆에 있던 아들도 얼른 무릎을 꿇고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나도 가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일인지 잘 알아. 근데 나 내 아이 그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어. 엄마가 나 잘 키워준 것처럼 나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믿어주라.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순 없잖아.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죠. 좋아.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허락한마. 하지만 기억해야 돼.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고 존중하는 거야. 또 애를 키운다는 건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일이고.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너희들도 절대 그 책임감 잊어선 안 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 엄마. 다행히 예비 사돈댁에서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식을 치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날짜를 잡고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3개월 만에 식을 올렸죠. 아들도 저도 가게를 낸 지 얼마 안 돼 따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는데요. 다행히 아들이 대기업 회사원이라 대출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나마 구할 수 있었죠. 이후 며느리는 생각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임신한 몸으로도 집안일을 배우려 하고요. 태교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네요. 안사돈이 지방에 있어 대신 제가 임신한 며느리를 챙겼는데요. 입덧이 심한 편이라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틈틈이 며느리 집으로 가서 죽을 끓여주고 과일이며 반찬 같은 걸 바리바리 싸다 줬는데요.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런지 며느리가 처음엔 절 많이 불편해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뭘 또 이렇게 잔뜩 해오셨어요. 식당 일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네가 잘 먹고 건강해야 뱃속 애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애만 생각해서 열심히 먹고 편히 쉬거라. 네, 그럴게요. 우리 사랑이 튼튼하게 낳으려면 제가 힘을 내야겠죠.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며느리가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하필이면 아들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라 제가 대신 며느리와 같이 갔죠.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는데요. 다행히 산모와 손녀 모두 건강했어요. 세상에 처음 나온 손녀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손바닥만한 작은 얼굴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며느리도 아기를 품에 안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 사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님? 그래, 예쁘다마다. 너랑 영재 예쁜 부분만 아주 쏙 골라 닮았구나. 저 우리 사랑이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런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육아는 엄연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잠투정심한 손녀를 달래느라 밤잠을 설칠 때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들어했어요. 어머님, 저 못하겠어요. 도대체 세희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모유를 먹여도 울고 그냥 저 괴롭히려고 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어딨어. 애기는 말로 표현할 줄 모르니까 우는 건데. 몰라요. 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근데 그 이는 맨날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밤늦게나 들어오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인지 뭔지 그거 걸린 것 같다고요. 며느리는 말하다 감정이 격해졌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참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말했죠. 그래, 지금은 네가 힘들어 할 만도 하지. 초보 엄마니까. 하지만 너 말고는 이 세상 누구도 세희를 지켜줄 수 없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네, 어머님.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이후 저는 적극적으로 며느리의 육아를 도왔어요. 가게는 믿을 만한 직원들에게 맡겨두고요. 아예 아들 집에 머물며 손녀를 돌봤죠. 손녀가 통잠을 자기 시작한 뒤로는 수시로 아들 집에 드나들며 손녀를 챙겼어요. 매 끼니 먹이고 기저귀 갈고 거진 제가 다 도맡아 했죠. 다행히 손녀는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점점 더 저에게 의존만 한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밤에 보채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불렀고요. 이유식 재료가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띡 얘기만 하더군요. 저더러 사와라 채워라 이거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심지어 며느리는 손녀가 아플 때도 저를 찾았어요. 언젠가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이고 예방접종을 맞추게 됐죠. 손녀도 주 양육자를 자기 엄마가 아닌 저로 인식해서요. 제 엄마 품에만 가면 울어 제꼈네요.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점점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지고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에 간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물론 자기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애 엄마로서, 주부로서 역할은 다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는 상황이었네요. 보아하니 제가 가지 않는 주말엔 아들에게 다 떠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참다 못해 어느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예, 너 요즘 바깥 외출이 너무 잦은 거 아니니? 세희한테도 통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세희가 어머님만 따르는데 어떡해요. 제가 앉기만 하면 울잖아요. 그럴수록 네가 세희를 더 챙겨주고 유대감을 쌓아야지. 네가 엄마잖아.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요즘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것 때문에 이러세요? 근데 저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세희한테 더 잘할 수 있죠. 핑계는 좋구나. 네 손으로 세희 안아준 지가 언젠지 기억은 나? 평일엔 나한테 떠넘기고 주말엔 영지한테 떠넘기고 이런 식이면 나도 더는 못 도와준다.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어딜 다 떠넘기려고 그래?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손녀 육아에서 손을 딱 떼고요. 아들 집엔 일절 걸음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며느리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다시 집에 들어앉아 손녀를 돌보고 살림도 나름 꾸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 일로 며느리가 단단히 제게 마음이 돌아섰을 줄은 말이죠. 몇 달 뒤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며느리지만 그래도 제 생일이니 와서 축하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저희 집에 찾아온 건 아들과 손녀 단 둘뿐이었죠. 어머문, 같이 안 온 거야?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게 그 사람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 요즘 좀 피곤한가 봐. 세희 보느라 많이 지친 것 같아서 그냥 쉬라고 했어.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엔 갔고? 아니, 뭐 병원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피곤한 것 같아.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애 키우는 게 진짜 힘든 거 알잖아.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육아를 도맡아 하게 되면서 많이 힘든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서운한 내색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뭐 피곤하면 집에서 푹 쉬어야지. 뭐 크게 아픈 게 아니라니 다행이다. 그렇게 아들과 손녀하고 셋이서만 조촐하게 생일 기념으로 밥을 먹었는데요. 며칠 뒤 제 친구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이거 너네 며느리 SNS 아니야? 맞지? 평소 저는 핸드폰을 잘 다룰 줄 몰라서 SNS 같은 것도 안 하는데요. 저와 달리 그런데 능통한 친구가 며느리 SNS를 우연히 찾았다며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호기심이 생겨 최근 게시물부터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손녀를 찍어 올린 사진들이었어요. 그래서 흐뭇하게 웃으며 하나씩 넘겨봤는데요. 문득 한 게시물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호텔 수영장에 놀러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글쎄 그 아래 그 심술 맞은 할망구 생일을 내가 왜 챙겨? 남편하고 한바탕하고 자유부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처음엔 자유부인이 뭔가 했는데요. 결혼한 유부녀가 남편이나 아이 없이 혼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걸 요즘은 자유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게시물을 보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짜도 딱 제 생일 당일이었고 적힌 문구 속 심술 맞은 할망구가 누가 봐도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몸이 아파서 못 오긴 개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이렇게 저를 온라인상에서 험담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은 며느리에게 문자부터 한 통 보냈어요. SNS 다 봤다고. 내 친구도 알게 됐으니 다 지우라고 말이죠. 그럼 저는 며느리가 연락이라도 한 통 해올 줄 알았는데요. 웬걸 SNS에 올라간 그 게시물만 딱 삭제하곤 문자에 답도 없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예, 너 나한테 무슨 서운한 거라도 있니? 혹시 그렇다면 그냥 대놓고 말해보렴. 우리가 평생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대화로 잘 풀어봐야지. 아니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없긴 뭐가 없어. SNS에 남긴 글 다 봤는데. 그 글은 저희 친정엄마 친구분 생일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이 혼자 멋대로 오해하신 건데 괜히 입씨름하기 싫어서 그냥 글 지운 거라고요. 그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니? 내 생일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온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요새 너 내 전화도 잘 안 받잖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세희 안 봐준다고 한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세희가 찾아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며느리는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덜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가 나다 못해 황당하더군요. 그래도 애 낳고 철이 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결혼 전과 비교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이 맘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요. 하필 그쯤에 아들이 갑작스럽게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손녀도 너무 어리고 며느리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결국 아들 혼자 단신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더운 나라라 몸이 상하진 않을지 밥은 잘 챙겨 먹을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론 어린 손녀와 덜렁 남겨진 며느리도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연락해 말했죠. 어머마,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아범도 외국에 있으니 너 혼자 세일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 하지만 제가 먼저 내민 도움의 손길에도 며느리는 코웃음만 치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됐어요. 저 혼자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만 끊을게요. 이후로도 며느리와의 서먹서먹한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로선 어떻게든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는데요. 며느리는 제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다 손 딱 떼버렸던 게 어지간히도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여전히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요. 제가 어쩌다 손녀를 보러 가면 바쁘다면서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혼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라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여러모로 머리가 아팠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씻고 나왔더니 몸이 으슬으슬한 게 오한이 이는 거예요.
이 감기 기운이 있나 싶어서 집에 있던 해열제를 먹고 잠들었는데요. 새벽녘에 온몸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번쩍 눈을 떴어요. 당장 병원에 가야겠구나 싶었는데 꼼짝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죠. 예, 어머마. 내가 지금 온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같이 병원 좀 가줄 수 있겠니? 그런데 며느리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대답하더군요. 어떡하죠, 어머님? 제가 지금 친정에 와 있어서요. 뭐? 친정에 갔다고? 언제 갔는데? 며칠 됐어요. 세이도 데리고 왔고요. 뭐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병원만 가면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잘해주시는데. 남일말하듯 얘기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그만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과거 며느리 대신 손녀를 돌보며 애썼던 제 모습이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그날은 더 따져 물을 힘도 없어서 그래 알았다 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힘으로 병원에 갔죠. 병원에선 독감 판정을 내렸는데요. 열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혼자 왔냐면서 다들 많이 놀라더군요.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맘 같아선 아들에게 다 말하고 싶었는데요. 해외에서 혼자 고생하는 아들에게 괜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삭히고 말았죠. 그렇게 또 몇 개월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이 휴가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는 입국한 날 바로 만나려고 했는데요. 아들이 피곤하다며 그냥 다음날 직접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보는 것도 불편하겠다 그러라고 했는데요. 아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아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 먹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쓰여서요. 부랴부랴 김치찌개를 만들어 아들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김치찌개만 전해주고 얼른 갈 생각이었죠. 근데 웬걸? 초인종을 눌러도 한참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을 두드리면서 영재야, 엄마야 하고 아들을 찾아 불렀는데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뒤늦게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던 것도 잠시 아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멈칫하게 되더군요. 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뭐. 근데 엄마 갑자기 왜 왔어? 오면 온다고 연락이라도 주지. 인터폰으로 보고 놀랐잖아. 네가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냥 놓고만 가려고 했지. 고마워 엄마. 일단 들어와. 아들이 애써 밝은 얼굴로 저를 집안에 들였어요. 거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손녀가 달려와 제 품에 안기더군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 그동안 잘 지냈어? 할머니 왜 세이 보러 안 왔어? 세이가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할머니가 요즘 너무 바빴어. 차마 며느리와의 사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 그냥 애둘러 넘겼는데요. 손녀는 오랜만에 본 제가 좋은지 달라붙어선 떨어질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김치찌개를 데우는 사이 그런 손녀와 놀아주고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그때까지도 보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죠. 예, 어멈은 잠깐 어디 나갔니? 그 사람 머리가 좀 아프다면서 안방에서 쉬고 있어. 그래? 많이 아프대? 그게 그러니까. 아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일순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인상을 확 쓰면서 아이씨 아직도 안 갔어? 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흔한 인사조차 없었죠. 충격받아 순간 아무 반응도 못했는데요. 옆에 있던 아들은 이를 꽉 깨물며 그러더군요. 저 사람이 진짜... 아들은 분을 못 이기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두 사람의 고성이 터져나왔죠. 내가 뭘 했어? 니네 엄마 찾아오면 이혼한다고 했지? 내 말이 우스워? 왜 또 한국 오자마자 바로 니네 엄마부터 불러들이냐고? 니네 엄마? 당신 말 조심 안 해? 대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외에서 고생하는 아들 김치찌개 먹이고 싶다고 손수 끓여오신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한테야 세상 따뜻한 엄마지. 니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 때 엄마 노릇 제대로 하라면서 싹 발길 끄는 사람이야. 어디 그뿐이야? 평소에도 내가 어리고 집안 살림 잘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데. 애초에 당신이 세희한테 똑바로 잘했으면 될 일이잖아. 하! 내 탓을 하시겠다? 너도 어쩔 수 없는 한국 남자구나. 나 더는 너랑 못 살아. 이혼해. 이혼하자고. 높아지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손녀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런 손녀를 작은 방으로 보내고요. 저 혼자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저희 아들 뺨을 후려치더니만 그 앞에서 이혼 서류를 보란듯이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난 진작에 너랑 갈라서고 싶었어. 근데 네가 계속 나 붙잡고 안 놔준 거잖아. 나한테 잘한다고 니네 엄마랑 다시는 안 부딪히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건 너야. 근데 오늘 봐봐. 너 한국 오자마자 바로 니네 엄마가 집으로 쳐들어온 거 보라고. 내쫓을 생각은 않고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 그런데도 네가 니네 엄마보다 날 더 위하는 게 맞아? 한참이나 연상인 남편에게 너너하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요. 뭘 잘했다고 뺨까지 때리는지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 며느리를 밀어내고 호통을 쳤죠. 어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우더른인데 이따위로밖에 행동 못해? 어머님은 빠지세요. 애초에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아니 뭐야?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며느리를 통해 손을 치켜들었는데요. 그 순간 밖에서 손녀딸이 저를 찾으면서 울더군요. 할머니 어디 있다. 세이 무서워. 세이 두고 가지마 할머니.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저 기집애 또 지 할머니부터 찾는 거 봐. 10달 내내 지 품고 있다가 낳아준 게 누군데.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이혼하면 저 기집애도 데려가. 난 절대 안 키울 거니까. 지 자식마저 외면하는 며느리의 막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일단 울고 있는 손녀부터 챙기는 게 먼저였죠. 얼른 안방을 나가 손녀부터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작은 방으로 가서 손녀를 가슴에 품고 달래기 시작했죠. 세희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나 무서워. 엄마랑 아빠랑 자꾸 싸워. 괜찮아. 할머니가 싸우지 말라고 할게. 그러니까 세희도 울지 말고 뚝 그쳐. 그렇게 얼마나 손녀를 달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선반 위에 잔뜩 쌓인 서류 더미로 눈길이 갔어요. 시뻘건 글자로 빚 독촉 어쩌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서 눈길이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더군요. 집어들어보니 신용카드 명세서였는데요. 얼핏 봐도 액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빚은 대충 더해봐도 1억이 넘어갔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도대체 아들 내외가 어쩌다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거지? 하는 의문에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식당, 술집, 백화점 따위에서 쓴 게 대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전부 다 며느리가 혼자 만든 빚이었죠. 얼마 안 되는 카드값을 돌려막기 하고 또 돌려막기 하다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에 손이 덜덜 떨려 넋이 나가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서랍 안쪽에서 나는 소리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구형 핸드폰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액정 화면에는 우리 자기 하는 수상한 이름이 떠 있었죠.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거 지혜 핸드폰 아닌가요? 맞는데요. 제가 걔 CM이 되는 사람입니다만 누구시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 젊은 남자는 어버버거리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떡하니 번호까지 저장돼 있고
며느리 이름도 알고 있으면서 잘못 건 전화라뇨?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남자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자기, 오늘 너무 좋았어. 우리 언제 또 만날까? 내일 바로 만날래? 자기 딸은 어쩌고? 걘 혼자 둬도 돼.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뭐. 남편 한국 다시 들어오기 전까진 자주 만나자. 일반적인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음담패설이 빼곡했어요. 맞아요. 며느린 아무도 모르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린 손녀까지 집에 혼자 방임해 두고 말이죠. 그걸 안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급하게 며느리 핸드폰과 카드 고지서를 챙겨두고요. 우선 손녀부터 재웠어요. 다행히 울다 지친 손녀는 얼마 안가 까무룩 잠들더군요. 거실로 나오니 며느린 짐을 싸서 나가버린 상태였고요. 아들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엄마, 미안해. 사실 집사람이랑 나 사이 안 좋아진 지 꽤 됐어. 떨어져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해외 파견도 일부러 가겠다 했던 건데 차라리 안 가고 옆에 있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 둘이 사이 안 좋아진 게 설마 나 때문인 거냐? 꼭 엄마 때문만은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이 엄마가 육아랑 살림 도와주는 거 관둔 이후로 원망 많이 하긴 했는데. 원망만 했다 뿐이야? 생일날 아프단 핑계로 오지도 않고 그래놓고 친구들이랑 몰래 놀아나고 SNS에 내 욕도 했던데. 뭐? 엄마 욕을 했다고? 그래. 할망구 생일 내가 왜 챙기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 그걸로 한 소리 하니까 또 내 얘기 아니라면서 딱 잡아떼고 오늘만 해도 날 문전박대하면서 너랑 이혼하겠다는 둥 난리를 쳤잖니. 제 말에 아들은 더욱더 면목없어 하더군요. 미안해 엄마. 그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내가 잘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꼭 제대로 사과하라고 할게. 그게 끝이야? 너 어머니랑 이혼할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혼은 좀 그렇지. 세이도 있고. 그러자 아들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제 모습이 겹쳐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죠. 세이 핑계대지 마. 너 어릴 때 기억 안 나? 내가 네 애비랑 왜 이혼했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애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 편이 네가 더 행복하겠다 싶어서 이혼했던 거야. 잘 생각해보렴. 어머니 정말 세이한테 좋은 엄마인 것 같아? 어머니, 그 여자가 우리 손녀 집에 혼자 버려두고 뭘 했는지 네가 아냐고. 격해지는 제 목소리에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그런 아들에게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와 빚 독촉 통지서 그리고 핸드폰 속 상간남과의 문자 내용까지 싹 다 보여줬죠. 아들은 경악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게 대체... 이게 그 여자의 실체야. 세상에 지 딸을 집에 두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붙어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네가 이혼 안 하겠다면 세이라도 내가 데려와 키울 거다. 그런 여자한테 나는 내 손녀 절대 못 맡겨. 그러자 아들이 저만큼이나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더러운 여자인 줄 몰랐어. 그냥 나이가 어려서 좀 철만 없을 뿐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뒤에서 이런 짓을... 평소 나한테 자기 임신시켜서 주저앉혔으니 그만큼 잘해줘야 한다고, 다 내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 나야말로 이런 여자한테 우리 세이 절대 못 맡겨. 당장 이혼할 테니까 걱정 마. 이젠 안 끌려다닐 거야. 이후 아들은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아들이 전화를 걸자마자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왜? 이제야 정신 차렸니? 근데 이미 버스는 떠났거든? 나 진짜 너랑 이혼할 거야.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안 봐줄 거라고. 누가 봐달래? 그래, 이혼해. 그러자 며느린 당황한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더듬더듬 입을 열더군요. 뭐? 이혼하자고?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참나 기가 막혀. 네가 이혼하면 뭐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세희는 또 어떡할 건데? 엄마 없이 키울 거야? 센 척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잘못했다고 사과해. 또 네 엄마도 다신 나랑 안 마주치게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럼 봐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사과는 다른 남자랑 붙어먹고 사치하면서 카드 돌려막기 하던 네가 해야지. 그게 무슨... 전부 다 알게 됐으니까 당장 집으로 기어 들어와. 안 그럼 바로 변호사부터 만날 테니까. 아들의 협박에 겁이 난 걸까요? 며느리는 1시간도 안 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며느리에게 갖고 있던 증거물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며느리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 한국 떠나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술김에 그만. 나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 가볍게 놀기만 한 거라고. 진짜야. 그래? 그럼 넌 가벼운 놀이 상대 때문에 네 딸을 집에 방임한 거네? 아니 그건... 세희한테 물어보니까 애만 혼자 두고 외출했던 적이 진짜 많더라.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갑자기 절 쏘아봤어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 언제는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해놓고 막상 내가 버거워하니까 자식은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는 둥 개소리하면서 쏙 빠져나갔잖아. 뭐? 개소리? 너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일순 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요. 당황한 며느리가 피하려고 했지만 사정 봐주지 않고 몇 대 더 때렸죠. 우리 엄마가 너 임신하고 세희 낳고 나서까지 얼마나 잘해줬어. 아예 같이 살면서 세희 봐주고 살림 봐줬잖아. 근데 그거만 있고 일 다 떠넘기고 팽팽 놀기만 했던 건 너야.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근데 그걸로 꽁해선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 전화 한 통 안 하고 생일에도 안 가겠다 버티고 며느리 된 도리는 하나도 안 했지. 그야 나도 어머님한테 서운하니까. 글쎄 네가 서운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니까? 아들의 서슬퍼런 기운 앞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쩍 눈치를 보다 마지못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알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님한테도 사과드리면 되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하지만 누가 봐도 면피용 사과일 뿐 진심이 들어간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죠. 됐고 어차피 너 내 마음속에서 지운 지 오래됐다.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네가 진 빚은 네가 다 떠안고 가거라. 그럼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 붙어먹든 뭐라든 더는 상관 안 할 테니. 세희는 당연히 영재랑 내가 키울 거고. 그러자 며느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빚을 어떻게 저 혼자 다 갚아요? 애초에 이 사람한테 말 안 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이렇게 일이 커진 건데. 그거야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저기 어머님, 이건 이 사람이랑 저 둘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실래요? 인연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더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된장이며 고추장, 간장 같은 온갖 조미료를 꺼내 며느리에게 던져버렸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감쌌지만 대부분 정통으로 맞았고요. 순식간에 온몸이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아우 냄새! 어머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뭐라긴 뭐래. 쓰레기 같은 말만 내뱉길래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 버려준 거지.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쓰레기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됐으니까 내 아들 집에서 썩 꺼져. 경찰 불러서 아동 방임죄로 신고하기 전에.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난 걸까요? 며느린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 길로 아들과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절차를 밟았죠. 물론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 못한다며 버텼어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라서요. 외도 사실을 들켰다는 걸 알고 진작에 며느리를 버리고 도망쳐버렸더군요. 졸지에 끈떨어진 연신세가 된 며느리는 더욱더 아들과 제게 잘못했다며 빌고 또 빌었는데요. 저희 모자가 그런 며느리를 다시 받아줄 리가 있나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다행히 아들은 며느리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요. 상간자 소송과 민사를 통해 위자료도 제법 받을 수 있었어요. 빚은 며느리 혼자 자기 명의로 졌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들에게론 한 푼도 넘어오지 않았죠.
양육권과 친권도 당연히 아들이 갖게 됐고요. 현재 며느리는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전 사돈댁도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빚을 해결해 주진 못했나 봐요. 지금 며느리 혼자 그 빚을 다 갚느라 죽어라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요. 반면 아들과 저는 잘 살고 있는데요. 한동안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로 가족 모두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씩씩하게 잘 이겨냈어요. 아들은 얼마 전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가정적이고 참한 아이랍니다. 손녀도 마치 자기 친딸처럼 잘 돌보고 있고요. 진작에 이런 며느리를 만났다면 좋았겠지만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